안녕하세요. 김유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하락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40%가 하락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고, 그마저도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거래가 뜸한 편입니다. 강세를 이어가던 경기도와 인천도 최근 급등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를 낮춰도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황이며, 광역시와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4월 변곡점 이후 집값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이며 전화 주십시오. 현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만족할 만큼 빠진 적이 없는 데다가 항상 거품 폭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서울 부동산 실거래 하락이 40% 넘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4개는 하락 그래머로 거래된다는 거예요. 고가 대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자,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네요. 자, 대폭락 초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탈출. 이 사람들 막 도망가기 위해서 혈안인데 우리야말로 대탈출해야 하지 않나요? 자, 부동산 대폭락 변곡점 임박 2021년 또는 2022년 과연 올해냐, 내년이냐, 아니면 다음 달이냐, 언제냐. 2006년에서 9년까지 집값 대폭등이 노무현 정부 때 후반기 때 이렇게 엄청나게 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8년에 잠깐 빠졌다 2009년에 회복하고 2010년에 변곡점을 맞아서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2010에서 13년까지 아주 엄청나게 떨어지죠. 수도권에 많이 떨어진 곳은 60-70%까지도 추락을 했고, 분양가 밑으로도 3, 4억 빠진 것들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집값 대폭등. 자, 이제 14년 차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무려 14년부터 21년까지. 서울은, 강남은 일찍부터 뛰었는데 경기도는 거의 2020년 다 와서 뛰었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방은 더 안 좋죠. 더 늦게 뛰었으니까. 아무튼 4년 동안 폭등했고, 지금 변곡점이 자, 올해냐 내년이냐 그 싸움이에요. 변곡점이란 말은 어떤 흐름에서 꺾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2021년이든 2022년이든 다음 달이든 집값 만약 추락하면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자, 2022년, 2025년 대략 변곡점은 이 뛴 금액의 60%가 빠져요. 상승 금액의 60%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또는 전체 금액의 50%가 빠지기도 해요. 자, 실거래가 내린다는지 그럼 보자고요. 속출하고 있다. 4월 변곡점 가능할까? 자, 실거래가 내린다는지 보면 강남 대치동 음마 24억 5천, 23억 2천, 그리고 송파구 헬로시티는 21억 8천에서 20억 9천만으로, 성동 횡당도 한진타운 14억 7천에서 14억 3천으로, 노원 상계동 중실단지 6억 1,800에서 5억 5천만으로, 강북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7억 6천에서 7억 3천으로. 이 조금 내린 거 갖고 내린 거냐?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40%나 나왔다고 했잖아요. 서울 아파트 실제로 매매가 전세가 흐름 보면 매매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 KB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집값 폭락 분위기, 위험한 징조가 속출이 되고 있어요. 서울 집값 폭락 징조 한 5가지 아주 핵심 사항을 보자고요. 거래량이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2월달 3,392로 약 40%가 감소됐습니다. 매수 의의 지수가 100이 계속 넘었잖아요. 130, 20 왔다 갔다 했다가 이번에 82까지 추락했어요. 어디가? 서울이요. 이거 엄청나죠. 지방만큼 떨어져 버렸어요. 자, 매물 적체, 매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2월달 16.8%가 증가했어요. 실거래가는 그럼 어떻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입니다. 완전히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아닌데 엄청나게 하락세. 그리고 실제 10건 중에 4건은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자, 매도 호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당연히 실거래가가 떨어지니까 호가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 실제로 예전에 2010년 이후 보면은 갑자기 거래가 뚝 끊기더니 2년 동안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7억짜리가 5억부터 스타트를 끊어. 그러더니 4억 막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거래가 안 될 때는요, 이제 이게 장기적인 심리가 죽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서울 집값 폭락 징조. 자, 이제 선거 후의 정책.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분양 공급 폭탄. 더군다나 이제 공급이 지금 아직 이번에 LH 사태가 있긴 하지만 3기 신도시 택지주구 및 추가 신도시 다주택 매물 공급 폭탄 이게 한꺼번에 터질 거예요. 특히 2025년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위험해 보여요. 도심 집값 2위, 상승률은 3위, 거품은 세계 뭐 최상위 수준, 가계부채 세계 2위, 부채 비율 275%, 가계는 100% 넘었고 GDP 대비, 그다음에 기업 정부 부채까지 275%. 이거 엄청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면 통화량이 급감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물가 경제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 대두될 조짐이다. 이게 집값 하락을 이끌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거로 서울 수도권 매물 쌓이고 거래량이 뚝 끊겼다 볼까요? 매물 쌓이고 거래량 뚝 끊긴 것은 집값 안정화의 조짐이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작년 대비해서 보면 1월달 줄었고 2월달도 줄었네요. 자, 이 빨간 게 올해 거예요. 3월달도 줄었어요. 그런데 1월, 2월, 3월 이 빨간 거 보세요. 이번 달 봐도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3월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제 생각은 한 1,500 정도로 이렇게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거래가 없다? 이거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GTX 호재업은 GTX 지금 잡지 마세요. 이제 너무 거품이 심해요. 자, 항상 이런 곳들이 폭락하는 거지 안 뛴 곳들이 폭락하지 않아요. 양주, 고양, 안산, 거래절벽, 병옥점인가 여기 보세요. 지금 한 달 딱 지났네요. 2월 19일, 3월 19일 비교했더니 매물 늘어난 거 보세요. 안산, 상록구, 단원구, 고양, 덕양구, 고양, 일산, 동구, 양주시. 지금 특히 이 북부권 일대가 그동안에 집값 못 가가지고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뭐 고양시, 행신, 화정동도 3억도 못 갔, 그 정도밖에 안 갔던 것들이 지금 6, 7억 갖고 있으니 말 다 했죠. 단기간에. 우리나라 거품 진짜 심합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방, 대구 같은 데는요 말도 못해요. 전국 집값 상승폭 축소 하락단지 급증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하락단지 1월 18%, 3월에 39%까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가. 강남, 청담자이 35억에서 31억으로, 음마 24억 22억으로, 헬리오시티 23억 22억으로, 한강, 용산 KCC 자 12억 20억으로, 행당 한진 15억에서 14억으로. 외곽도 한번 볼까요? 자, 상계 7차 6에서 5억으로, 부가산시티 8에서 7억으로, 오류 경남, 오류동의 경남아파트 7.7에서 7.4로. 자,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순서로 동대문, 노원, 서대문, 은평, 관악 주로 서울 외곽부터 거래 이 매물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럼 수도권 광역시 한번 보자고요. 먼저 경기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월 5%였는데 3월 10%로 지금 10개 중에 하나는 하락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광역시는 19%, 28%로 지금 한 3개 정도가 하락 그램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상승하는 것은 거래도 잘 안 돼요. 지금 경기 중심, 경기도 중심부는 0.33에서 0.27로 경기도 전체가 아무튼 0.33에서 0.27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자, 중심부는 아직도 좀 상승이 굳건합니다. 좀 경기도에서 신도시라든가 뭐 수용송이라든가 이런데. 근데 경기 외곽, 안산, 의정부, 고양, 남양주, 양주 이런 데는 거래 급감하면서 매물 쌓이고 호가 하락하고 실거래가도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평택 이런 데도 지금 마이너스로 완전히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역시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0.1%. 자, 0.29%에서 0.1%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요. 아직은 광역시도 마이너스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에요. 특히 광주, 부산 이 순서로 빠졌어요.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인천. 제가 보기에는 광주, 부산 여기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로 곧 전환될 것 같아요. 호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도 하락.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매수의 지수를. 먼저 서울 봤더니 115까지 갔었잖아요. 1월 4일 날.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지금 95였는데 지금 완전히 82까지 추락했어요. 살려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국 단위로 보자고요. 전국이 지금 95로 떨어졌어요. 이게 수도권을 뺀 지방을 따지면 서울하고 맞먹을 거예요. 아마 80% 정도로 지방은 하락. 매수지수가 100 미치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100 이상이면 파는 사람이 우위, 100 미만이면 사는 사람이 우위. 서울 아파트값 진정세, 실거래가 내린 단지가 속속. 1월달 100개 중에 18개가 실거래가 하락했는데 2월달 24개, 3월달 38개, 거의 40개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무섭네요. 실질적으로 0.10에서 0.06으로 지금 빠르게
추락하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 자, 이 말이 요즘 뉴스에서 나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 뭐냐면 이 핵폭탄 이거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부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거나, 참패당하면 뭐 때문에 참패당한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참패당하는 거예요. 부동산 LH 건이랑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솔직히 사회주의, 예전에 그 노태우 때 잠깐 하긴 했는데 헌법 정신에서도 위반이 되고 민주자본주의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다만 집값이 지금 전시 상황이야. 집값 전시 상황. 한시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한시적.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만. 자, 토지 공개념 원인이 뭐냐?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자, 전세난, LH 사태, 그 민주노총 솔직히 민주노총 이게 토지 공개념 50%까지 정부가 하라고 하는데 그 사회주의 집단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50%를 정부가 뭐 토지 공개념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여러분들 저도 집값 하락을 바래요. 그럼 이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거 주장하고 있는데, 자, 정부 여당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 또 대선 위기. 그럼 이거 할 수도 있다고요. 토지 공개념이 뭐냐 한번 보자고.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해서 6대 도시에 200평 이상을 허가제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이득세 3년 상승분에 대해서 30에서 50%. 만약 이게 뛰면은 30에서 50% 3년마다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제가 이 속에 들어가. 자, 신도시 등 50%를 환수하겠다. 그런데 이제 민주자본주의를 좀 살린다면 이 토지 공개념보다는, 왜? 사회주의 개념이 너무 강해 이건. 토지거래 허가제. 이건 뭐냐?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거야. 실거주 안 하면 세금 때리겠다. 이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지도를 악용해가지고 갭 투자해갖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자, 실거주 의무화를 시켜갖고 만약 갭 투자하면 100% 이익을 빼버려야 돼. 그럼 집값 안 뜁니다. 대신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해야 돼. 집값이 떨어지면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 누진세.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데 3주택에서 땡 끝났어. 왜 4, 5, 6, 10주택 이런 사람들이 악질인데 왜 안 합니까? 가전의 개편, 기득권층 편드나요? 자, 세금 형평 과세. 누진세를 안 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월급이 누진세야. 그런데 집으로 투기한 사람들은 누진세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갭투자 차익 환수. 갭투자는 당연히 이익 환수해야 한다고 봐요. 왜? 지금 너무 집값이 뛰어서. 어찌됐거나 민주주의 자본 방식이라면 이거 가능한데 지금 뉴스에서는 이게 지금 더 이거보다 센 토지 공개념이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자, 2020년 서울 고가주택 상승률 3위. 아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시급합니다. 신고가 급매 혼전. 여기 보시면 2020년 세계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 비싼 아파트 상승률. 보시면 서울 3위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 그냥 서울 도심의 상승률 제가 2위라고 했죠. 싱가포르 제끼고 홍콩 다음이라고 했어요. 도시 상승률이. 그리고 여기 지금 11.7%로 나왔는데 이것만 뛰었나요? 지금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거죠. 훨씬 많이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찌됐거나 신고가율. 지금 신고가율도 재미있는 게 서울의 신고가율도 높으면서 오히려 신고가보다 이게 가격이 급락한 것도 높아요. 서로 지금 양분하고 있어요. 양분. 근로자 올리는 5대 요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근로자잖아요. 물가가 근로자를 올리고, 세금이 올리고, 실업이 올리고, 연금 바닥나죠. 이제 청년들 걱정돼요. 집값, 특히 이 집값이 지금 별표예요. 이것은 이게 올리고 있어요. 보자고요.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정권 바뀌면 그만이지. 어느 특정 정권이 아니에요. 여든 야든 정권 잡을 때마다 이거 좀 문제가 돼. 자꾸 실업급여만 자꾸 줘가지고 나중에 연금도 문제가 되고. 자, 아무튼 국민연금 고갈 말 같은 소리 나요. 이게 지금 공사라든가 공무원들은 빚잔치 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은 고갈시킨다? 말이 안 되죠. 빚잔치를 하지를 말든지. 자,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 또 집값은 얼마나 뛰었어요.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물가, 세금, 실업, 연금, 집값이
폭등해내요. 월급 3% 오를 때 집값은 250% 폭등했어요. 미치죠, 미쳐. 자, 월급 3.4% 오를 때 밥상 물가 3.9%, 세금 10.1%. 일단 이거 데이터로만 본다면 그래요. 2015년 대비해서 근로자 월급은 3.4, 그다음에 밥상 물가는 3.9.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근로소득은 5.3, 근로소득세 세금은 10% 올랐네요. 자, 집값은 표면상으로는 12%인데 뭐 12%만 뛰었습니까? 100% 뛰었지. 자, 수도권 일자리만 증가, 균형 발전은 없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수도권이 왜 집값이 뛰고 지방은 앞으로 안 좋다고 하냐면 인구 감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잘 보세요. 2010년부터 2021년 딱 11년 자료입니다. 자, 여기 수도권을 보세요. 취업자 비율 확 늘어나고 있죠. 지방 보세요. 급락하고 있죠.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인구는 줄면서 뭐 취업자는 감소하고 당연히 지방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자, 주간 부동산 시세 3사 시세를 봅시다. 먼저 KB 리브원 수도권 내려가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전국 추락 5대 광역시 추락 제일 낮죠. 5대 광역시가. 자,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 114도 쭉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 부동산원 감정원 보시면 매물 쌓이고 거래량 뚝 수도권 내려가고 전국 내려가고 서울 내려가고 동남권 내려가고 있네요. 아직 마이너스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 정도로 변곡점을 볼 거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연끌적 원리금 상환 1주택 다주택 공동명의 이거 오늘 의미 있는 얘기 해줄게요. 자, 30대 월 평균 대출 원리금이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 4억 정도 4억 5천을 빚을 받으면 월 원리금이 195만 원이야. 이게 뭐야 이거. 25%나 지금 증가. 이거 완전 자, 본인이 연봉이 1억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거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주택 부부 공동했더니 보유세 폭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남 두 채 갖고 있어갖고 공동명의 하면 쫄딱 망합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1주택은 공동명의가 좀 유리해요. 여기 보시면 뭐 1039만 원이 835로 좀 줄어들었죠. 근데 2주택 봐봐요. 각각 한 채 보유시할 때는 약 4천만 원 정도 했던 게 공동부유하면 9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강남 아파트 비싼 거 20억짜리 두 개 갖고 있으면 더블 이상으로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나요. 반드시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고가 아파트 2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세무사하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집값 오를수록 행복지수는 급락한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초장기 때는 집값이 안 뛰었어요. 근데 막판에 뛰니까 급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있네요. 왜?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는 집값이 그렇게 하우스포 생기면서 오히려 거꾸로 행복지수가 높았는데 박근혜 정부 후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문재인 정부 보세요. 계속 올랐잖아요. 바닥이야, 바닥. 자, 여기 보세요. 세계 50이라는 한국 행복지수. 작년 주택 등의 국민 행복지수 폭락. 사상 최저치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사상 최저치 맞네요. 아, 이 집이 행운의 열쇠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열 수 있을까요? 그 누가 평가해도 전국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로 고가 아파트의 경우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내 집 마련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